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션 5, 어원 강의 마지막 강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상단에 오늘 다룰 어원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오늘 좀 많죠. 많더라도 이게 둘러볼 단어들이 아주 많다기보다는 그 접두사 표현인 애들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원래는 이제 접두사 표현들이 하나가 있더라도 하나에 이제 속하는 단어들, 응용되는 그 접두사가 응용되는 단어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응용되는 단어들이 적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준의 단어들을 조금 적게 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두사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 마이크로라고 있어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것을 일단 의미하고요. 아주 작은 것들을 의미하고 웨이브부터 볼게요. 웨이브는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파동.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니 그 파는 파인데 아주 작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마이크로파라고 그냥 불러요. 마이크로파.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 그러면 극초단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아는 애로 바꿔서 본다 그러면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랑 같은 대상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파를 활용해서 만든 물건이라서 그 전자레인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스코프 볼게요. 스코프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경이라고 사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관찰용 기구를 얘기합니다. 관찰용 기구 해서 경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에서 이 경 같은 의미로 경을 쓰는 건 이제 망원경, 현미경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구를 스코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코프 자체는 단독으로도 단어를 쓰는 편인데 관찰용 기구들의 의미를 가지는 것 외에도 다른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면 현미경을 얘기합니다. 현미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대상들을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라고 해서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코노믹스 갈게요. 이코노믹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하면 경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코노믹이 됐고 그 다음에 S까지 붙어서 얘는 경제학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을 의미하고 그러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나왔으니 경제학은 경제학인데 무슨 경제학이냐면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보는 건데 아주 작은 단위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적은 것을 보는 것, 그 범위에서 따지는 경제학을 의미하고요. 나중에 이제 밑에 관련 단어가 하나 나와서 그거랑 같이 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biology, 생물학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고 바이오랑 관련된 거.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면은 생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생물학이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했을 때도 마이크로,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생물들 중에 좀 작은 것들, 뭐라고 하죠?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생물학을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macro 넘어갈게요. macro라는 접두사는 큰 걸 가리킵니다. 큰. 범위적으로 큰 것도 얘기를 하고 크기적으로 큰 것도 포함이 됩니다. economics 바로 나와 있는데 얘는 경제학을 의미하죠. 그리고 macroeconomics에서 나왔는데 얘는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거시경제학. 자, 그러면 아까 미시와 반대로 거시라고 하면은 거대한 거를 보는, 큰 범위로 보는 그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하고요. 그럼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하고 그 따져지는 범위 아니면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미시경제학은 한 나라에서 그 한 나라의 범위를 두고 볼 수 있는 경제들 그걸 따지는 경제학이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이제 미시경제학이 있다면 그게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놓고 함께 한데 묶어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는 것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molecule 볼게요. 얘는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이렇게 끊어가지고 둘 다 매직 파닉스적으로 봤을 때 E로 끝나는 애들은 중간에 있는 애가 긴 소리가 났었죠. 중간에 있는 얘네들이 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거는 앞쪽은 mole라고 읽어요. mole. 그래서 molecule이라고 읽고 분자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macromolecule이라고 하니 큰 분자를 얘기할 것 같다. 그쵸? 뜻 그대로 가요. 그래서 거대 분자 또는 고분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biotic. 자, 우리 바이오 들어가면 생물이랑 관련된 것들이다. 그걸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iotic이라고 하면은 생물의라고 들어가는데 이 끝부분에 I랑 C로 끝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C로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 중에 보면 주로 형용사라는 품사를 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아마 선생님이 세션 2였나? 거기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텍 하면 생물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용사 품사로서요. 그 다음에 마크로바이오텍이라고 하니 얘는 의미를 조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장수식품 또는 자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좀 매칭이 안 돼서 외우기 어렵지만 장수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범위적으로 큰 거 아니면 그 규모적으로 큰 것들을 매크로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라고 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시간에서 크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범위가 크다. 그럼 범위적으로 시간적으로 긴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자연식은 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장수라고 하면 시간이 긴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식품, 자연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안테라고 보통 읽히는데요. 자, 요렇게 들어가면 우리 밑에서 곧 다룰 안티라는 단어랑 보통은 매칭해서 봅니다. 그런데 안티는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다뤄보자면 안티는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해서 이로 끝나는 안티는 before 앞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앞서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 앞에 있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seedence라는 단어를 합쳐서 보면 일단 요 seedence라고 할 때 중간에 seed 보이나요? 이것도 단어 뜻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 왔다고 보면 되는데 양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nt 이렇게 붙여서 사람, 대상, 명사화 시켜준 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양도하는 사람, 양도하는 것인데
앞서서 있었던 사람들이 양도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선조를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단어로 ancestor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조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anterio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R-I-O-R-E 따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붙여서 그냥 봐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도 보니까 ANTE라고 해서 들어간 게 보이네요. 해서 뜻이 앞의, 앞쪽의 라는 뜻으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반대 말도 알아두시면 posteriors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post라는 거는 우리가 곧 만날 접두사인데 후기의, 뭐뭐 후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nterior 하면 앞쪽을, 앞의, posterior 하면은 후기, 뒤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meridian이라는 단어를 만나서 anti-meridia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띄어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붙여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띄어서 보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왜냐? 요거 앞 글자만 따서 보면 A랑 M 보이나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오전 나타낼 때 AM 쓴다 그쵸? 그래서 오전을 나타내는 anti메리디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AM을 다뤄봤으면은 선생님 PM은 뭐예요? 라고 해서 보통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PM이라고 하면 얘는 포스트 메리디안은 아니고요. 메리디암이라고 해서 스펠링이 조금 달라요. 뒤에 단어가. 근데 이게 오후라는 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안티메리디안, 포스트메리디안이라고 해서 읽는 경우보다는 그냥 AM, P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표현들도 더 동원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메리디안이라는 단어 따로 무슨 뜻이에요?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포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natal에 붙어서 antena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natal이라고 하면은 출생의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ntenatal이라고 하면 출산 전을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죠? 출생 전. 그래서 출산 전의 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반대말로 postnatal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앞에서 우리가 posterior이라는 말도 봤고 postnatal이라는 단어도 보니 post라는 단어랑 참 반대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e, 이 접두사는. 그 다음 안티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반대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dote라고 하면 얘는 따로 쓸 때 빠져들다 또는 썩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물건 같은 것들이 썩는 것을. 자, 그러면 빠져드는 것, 썩는 것을 반대로 해주는 것, antidote라고 해석을 해서 해독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영어 버전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antidote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biotech 아까도 등장했었지만 생물의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antibiotic이라고 하면 뭐냐? 항생제를 얘기합니다. 항생제.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뭔가 몸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 해서 항생제라는 의미. 요거는 약간 억지스럽게 들리더라도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외웠었거든요. 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clockwise 볼게요. 자, clockwise라고 할 때 wise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anti-clockwise라고 하면 반대되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라고 들어갑니다. bodies라고 하면은 물체, 사물을 의미하는데요. 얘는 그리고 반드시 합쳐진 단어인 antibodies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단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ntibody라고 한다면 얘는 뜻이 항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에 들어온 body, 어떤 물체, 생명체인데 아니면 이 몸에서 뭔가 박테리아처럼 이렇게, 박테리아는 참고로 몸에 이로운 것도 있다고 하죠. 근데 무튼 그런 대상들을 body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반대되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함께 맞서 싸워주는 antibody라고 해서 얘는 항체입니다. 항체. 그 다음 gravity, 중력이죠. 그러면 anti-gravity라고 하면 안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한글로도 반중력이라고 들어가는데 이거 보통은 우리가 중력, 무중력 상태 이런 뜻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중력에 반대되게끔 설정이 된다면 반중력 상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nti-gravity라고 들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얘는 읽을 때 P가 일단은 소리가 안 나요. P는 무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고 얘는 그러면 발음할 때 어떻게 나냐면은 pseudo라고 발음해요. pseudo. 그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면은 pseudo, pseudo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그런 발음을 나타내고요. 자, pseudo라고 하면은 뜻은 이 접두사의 뜻은 가짜의 라는 뜻입니다. 가짜의. 자,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사이비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pseudoscience. 밑에 보니까 pseudoscience라고 해서 이미 제시가 되었는데 얘는 찾아보면 의사과학이라고 나올 겁니다. 의사과학. 여기 의사라는 표현은 사이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이비과학이라고도 불려요. science는 당연히 과학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는 응용을 해보자면 pseudo history, history라고 하면 이 역사니까 의사 역사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seudo philosophy, 철학인데 philosophy는 그래서 pseudo philosophy, 사이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철학이라고 하는데 의사 철학이라고는 안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역사학 같은 경우는 의사 역사학이라고 주로 부르고 그 철학 같은 경우는 사이비 철학으로 주로 불리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의사 철학이라고는 잘 안 나오고 사이비 철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어는 좀 눈여겨봐 줘야 되는 단어예요. 자, 수도님이라고 하면 얘는 가짜로 만들어진 뭐인 것 같다, 그쵸? 해서 얘는 뜻이 필명인데 자격증 시험, 수능 이런 거 대비하다 보면은 잘 보이는 단어고요. 그 시사 뉴스 같은 것들을 읽을 때도 간간히 보여요. 그래서 필명이라서 가짜로 만든 작가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작가들 몇몇 작가들이 이미 이런 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는 쓰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쓰려는 시도를 하면 보통 뉴스에서 그 사람이 그 작가가 사실은 이런 필명으로 활동을 했다. 아니면 최근에 히트치고 있는 모 작가가 있는데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더니 알고 보니 유명한 누구누구 작가더라.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에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님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알아둡니다. 다음 미스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미스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미스했다라고 쓰죠. 그때는 MISS를 붙여서 쓰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놓치는이라는 의미도 들어가고요.
잘못된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interpret라고 하면 해석하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그 translate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랑은 조금 달라요. translate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해석하다, 번역하다,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interpret 같은 경우는 그 머릿속에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네. 너의 말을. 이런 표현으로도 쓰죠. 해석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해하다, 해석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것은 interpret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 번역을 하는 것은 translate.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misinterpret라고 하면 얘는 뜻이 잘못 해석하다. 또는 잘못 이해하다라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take 볼게요. take는 가지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럼 mistake, 잘못 받아들이는 거다. 그쵸? 잘못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실수, 잘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rint, misprint 볼게요. 일단 print는 인쇄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그럼 misprint라고 하니까 잘못 프린트한 거다,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냥 미스프린트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글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쓸 때 잘못 타이핑을 해가지고 잘못 프린트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미스프린트라고 할 수 있지만 프린트 자체를 이제 인쇄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미스프린트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종이를 똑바로 넣었는데 종이가 그 삐뚤게 돌려져서 프린트가 됐다던가 이런 것들 보면 미스프린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양면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두 면이 한 면에다 프린트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스프린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match 볼게요. match라고 하면은 선을 이어서 이어보다 이런 의미에서 있다. 짝을 이어주다 이런 뜻으로 있다라고 쓰이는데 그럼 mismatch라고 하면 서로 안 어울리는 짝을 붙여놓은 거겠다, 그쵸? 아니면 잘못되게 붙여놓은 짝이겠다, 그쵸?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짝 또는 조합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옷에 미스매치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뭐 위에 옷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바지는 정장 바지를 입었어. 정장 바지도 보면 위에도 정장까지 갖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바지야. 그러면 이럴 때 미스매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패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믹스매치도 많이 볼 거예요. 요 단어도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쓴다 그러면은 미스매치가 아니라 믹스매치라고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믹스매치했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잘 섞어서, 믹스라는 뜻이 섞었다라는 소리니까, 섞어가지고 짝을 지워 놓은 것, 조합을 해 놓은 걸 믹스 매치라고 하죠. 근데 믹스 매치라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다의 의미는 들어가지 않죠. 그냥 섞어서 입었다라고 할 때 믹스 매치의 옷을 입었다 그러고, 미스 매치는 안 어울리는 거를 두 개를 뭉쳐놨을 때, 여러 가지를 뭉쳐놨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lead, mislead 볼게요. lead는 이끌다. 리더 할 때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이끌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mislead라고 하면 찾아보면은 오도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오도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그래서 mislead. 그러면은 잘못된 lead 이끌다라고 해서 적절하게 들어갔죠. mislead. 자, 그 다음에 lead 한번 볼게요. lead는 어디서 왔냐면요. middle이라는 표현에서 들어왔어요. middle.
그래서 중간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night, 밤이죠. midnight, 밤 중간.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자, midnight이라고 하면은 밤 중앙. 근데 딱 지정되어 있는 중간이에요. 그냥 밤중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자정이에요. 자정. 그 다음 air, 공기입니다. midair이라고 해서 공중, 상공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쪽도 지금 파란색으로 쓰기는 했는데 여러분 연두 색깔로 따라오던 거 그대로 따라오세요. 공기. 그 다음에 week라고 하면 주죠. 주. 한 주 동안이라고 할 때 그 주. 그리고 midweek이라고 하면 주중. 한 주 중간이니까 주중. 자, midweek 보면 우리가 몇 가지 표현 더 알아둬야 될 게 주와 관련된 표현으로 weekdays, weekend가 있다, 그쵸? weekend는 한 주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그리고 weekdays라고 하면은 평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way, 길이죠. midway라고 하면 얘는 중간은 중간인데 길 중간, 가는데 중간, 뭐 하는 도중의 중간이라고 해서 거리나 시간적인 걸 얘기를 할 때 중간에 라는 뜻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호모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호모라는 단어는 좀 접두사 자체로 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르게 좀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호모라고 하면 같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자, homoPhone부터 볼게요. 자, homoPhone이라고 했는데 phone하고 님 말고 homophone, 호모님 자체로 좀 볼게요. 말이 조금은 이해를 동반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보면은 둘 다 동음이어라는 단어로 뜻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는 위에 거는 동음, 이, 철어, 밑에는 동철, 이의, 라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뭔가 차이가 있겠죠, 둘이. 위에 거는 뭐냐면은 호모폰이라고 해서 이 동음 이의어 같은 경우 발음이랑 단어의 뜻을 봤을 때 발음은 똑같은데 뜻 말고 발음은 똑같은데 모양, 즉 철자 있죠? 이 철자가 달라요. 그리고 동철 이의어 얘는 발음하고 모양, 철자하고 둘 다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some하고 some 위에 있는 some은 우리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몇몇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some이고 밑에 있는 some은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더한 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 두 개 보면은 지금 철자가 다르죠? 철자가 다른데 뜻은 어떻습니까? 철자가 다른데 발음은 어떻습니까? 발음이 같죠? 그래서 이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호모님 같은 경우는 호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얘는 예를 들어서 can이 있으면 can의 뜻이 보면은 깡통의 can도 있죠? 근데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 조동사에서 할 수 있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요. 해서 homophone하고 homonym 이렇게 두 개는 좀 다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homosexua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sexual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별. 그래서 얘는 뜻이 동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같은 성별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랑 반대로 헤테로섹슈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헤테로라는 단어도 접두사 따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헤테로섹슈얼 하면 헤테로랑 호모는 반대말이에요. 호모와 헤테로는 반대라서 헤테로섹슈얼이라고 하면 이성애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모, 헤테로 이 단어 자체도 조금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은근 뭐 모의고사나 자격증 시험 같은 데에서도 이런 접두사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좀 알아둡시다. 그 다음 트랜스 한번 가볼게요. 트랜스라고 하면은 뭐 의외로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트랜스라고 들어가 있는 이 단어들을 놓고 보면은 그 뭔가 바뀌는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더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트랜스만 놓고 본다 그러면 횡단,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럼 포트부터 보는데 포트는 항구, 그리고 트랜스포트라고 하면 그런 항구들을 횡단, 이동하면서 수송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plant라고 하면은 식물도 되지만 심다라는 동사 표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transplant라고 하니 이식하다. 자, 수송하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가는, 이동하는 의미가 근데 transplant라고 하면은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는 것. 그래서 이식하다. 그 다음 transform, form 볼게요. form이라고 하면은 모양 또는 모양을 만들다,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transform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모양을 한쪽 모양에서 다른 쪽 모양으로 이동, 횡단시킨다 해서 한쪽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횡단시켰다라는 것은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형시키다, 변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form이 있고 tion이라고 해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나오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처럼 동사로 쓰였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tion으로 끝나기 때문에 명사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transformation이라고 하면 변형, 변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action, action은 행동, 행동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transaction이라고 하면은 거래, 매매 얘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횡단 이동, 옮겨가는 건데 돈이 동반돼서 행동을 하는 것 해가지고 거래, 매매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더 표현들이 있는데 transfer, 이송하다, 옮기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고요. transfer라고 하면은 또 다른 뜻으로 환승도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하나를 타고 어느 지점에 갔다가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목적지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transf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transit, 수송입니다. 옮겨주는 거는 그렇죠?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translate, 번역하다.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넘어가서 포스트 한번 볼게요. 포스트라고 하면 아까 잠깐 등장했었죠? 얘는 후의 또는 후기의 라는 뜻으로 들어가고요. 얘랑 반대되는 단어는 pre, 이전에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아까처럼 anti라는 말도 반대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의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war이라고 하면은 전쟁. 그럼 post-war이라고 하니 전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전에 전쟁 터지기 전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는 pre-w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우리도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쓰죠. 그래서 어떤 사상,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표현인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그 모더니즘이 지나간 이후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 모더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문제 풀 때 모더니즘이랑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상 모더니즘이 먼저인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먼저인지를 따진다면 모더니즘이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이후의 시기를 차지한다라는 걸 알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스크립트.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글이죠. 또는 대사, 대본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포스트스크립트라고 하면 뭐냐? 얘도 P랑 S랑 이렇게 따보면은 약간 눈치 채셨나요? PS다 그쵸? 그래서 추심. 편지 쓸 때 끝에 덧붙이는 말로 PS 쓰죠. 또는 책에서는 후기 같은 것들도 postscrip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뜻 보면은 글은 글인데 뒤에 있는 글 또는 글 뒤에 있는 글이라고 해서 postscript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강의는 끝났고요. 이것만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접두사, 전미사. 전미사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죠, 전미사? 그래서 전미사 같은 경우도 보면 따져줄 게 굉장히 많고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으면 확실히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많겠죠. 그렇지만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접두사도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찾아볼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접두사 전미사를 좀 공부해보는 이유, 항상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봤을 때도 짜깁기를 해보는 거죠. 단어들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글을 유추해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글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막 줄여서 쓰는 말들도 보면 이 단어들이 각각 여기서 왔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접두사, 전미사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편해요. 단어 암기에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 푸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